국가의 중요한 어른이십니다. 요즘 어른이 귀한 시대인데 박찬정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 대표께서 자꾸 어른 이러니까 내 나이가 자꾸 연세도 어른이시지만 자꾸 많아진다는 느낌을 아니 연세보다도 이제 그 경륜이나 이제 뭐 제대로 이렇게 균형을 잡아주는 어른이 필요한 시대인데 부족해서 좋게 봐줘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찬정 변호사님 같은 어른들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분이 드문 시국이라서요. 그 욕심만 부리는 김종인 어른 같은 어른 같지 않은 애 같은 애 어른이 있고 이준석 같이 이 나이는 젊은데 아주 노욕 부리는 김종인 스타일로 정치하는 친구가 있고 그래서 이준석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그 자맹하는 거 어떻게 보셨어요? 그 일단 이준석 사태라고 해야 되는데 사태죠. 예. 이 이준석 사태가 자칫 국민의힘당의 파고 적어도 현재 균열을 일으키고 있는 게 현실이고 이걸 잘 수습하지 않으면 내년 대통령 선거가 아무리 깔리고 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준석 사태가 지금 생긴 지 5회째가 되는데 그 직전 지난 주말까지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이준석 사태 발생 직전까지 이대로 간다고 하는 것은 11월 5일 전당대회에서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거의 4주째 선대위 구성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김종인 씨를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모시느냐 안 하느냐는 이 파동 때문에 선대위도 구성 못하고 있는 요 상태까지 지난 주말에 왔을 때에 이렇게 가면 2%로 내년 3월 9일 이재명에게 진다. 2002년에 노무현 이회창 대결에서도 이게 역전돼 가지고 2% 차이로 졌는데 그런 현상이 지금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도하 유력 언론지 등에 대해서 경고음을 발하고 있는 요 참에 이게 이제 이준석 사태가 생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사태의 그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하면 정권 탈환, 정권 교체라고 하는 하위 가치 개념이 아닌 정권 탈환,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다시 그것이 승계되지 않도록 이걸 뺏어와야 된다. 정권 교체가 아니라 탈환이다 이랬죠. 제가 그 구분해서 쓰는데 이 설명이 시청자들에게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으나 정권 교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가도 좋고 문재인 정권에서 윤석열 정권 쪽으로 가도 좋다. 그러니까 윤과 이가 자유롭게 경쟁해서 어느 쪽이 이기든지 간에 그건 뭐 대한민국 정권이다. 이런 단순 개념. 그건 교체고. 그렇지. 이렇게 돼도 뭐 괜찮고 이렇게 돼도 뭐 경쟁에서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세상은 이래도 태평이고 저래도 태평. 이럴 때 쓰는 게 정권 교체 개념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 이 한반도 지도를 놓고 보면 이게 이 한반도 22만 평방킬로미터의 남쪽 10만 평방킬로미터면 파란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있고 그 이북 만주 서쪽으로 중국 대륙 그다음에 동쪽 연해주 러시아로 연결되어 있는 이 지형을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릴 동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한반도는 크게 중국 대륙과 조금 좁게 러시아 여기에 품에 안겨 있는 상황입니다. 그 등 뒤에 일본에 있을 뿐인데 이 안겨 있는데 이게 지금 적색 국가란 말이죠. 거기에 꼬리처럼 반도가 있는데 그것도 절반만 우리가 이게 하늘의 기적입니다. 요게 유지된 거. 그런데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은 이거를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것마저 빨갛게 그냥. 그것마저도 갖다 바치려고. 그것마저. 요 10만 평방킬로미터 갖고도 우리가 G10 국가에 올라설 정도로 박근혜 정권 때까지 쌓아놓은 게 있고 그런 대로 내부 모순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자유민주 공화 지도자 선택의 자유 정권 하여간 이를테면 정권 이동도 되고 이런데 이걸 갖다 바치려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이걸 뺏어 와야지
다시 5년 동안 같은 속성의 정권이 계속된다면 그 5년 동안에 김정은이가 남쪽으로 오는 꽃길이 열려질지도 꽃길이 모른다 열리니까요. 하는 그것이 정권 탈환이 되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이 대선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과 이 정권을 반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절박한 사정이 돼. 절박하다 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교체가 그걸 아니라 탈환이다는 그렇지. 거지. 탈환을 위해서는 모두가 거기에 모든가 거기에 행동과 의지와 말과 그거를 이렇게 쏟아 부어 가지고 그거 탈환하는데 전부 일익을 담당해야 되는 이런 아주 심각한 사태에 말하자면 6.25 전쟁의 아주 고지, 그 고지를 탈환해야 우리나라를 사수하는 절체절명의 그 고지인데. 국제 정치학에서 네. 이게 이 한반도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지정학적 개념을 두고 네. 한반도의 지정학적 저주의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주의 땅. 예. 저주의 땅. 항상 이 대륙 쪽 영향을 받는데 어떻게 되다가 요 10만 평방킬로미터는 유해 전쟁 과정 등을 넘기면서 이걸 확보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제1야당의 대통령 후보를 정권 탈환의 도구로 쓸 수밖에 없지 않냐 이게 현재로서는. 그렇죠. 그런데 그 제1야당의 대표라는 이가 정권 탈환이라고 하는 이 옥새를 날치기 해서 행방불명된 사태가 네. 이준석 사태다. 예.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스라엘 반대인 팔레스타인 게릴라들이 이스라엘 국민들을 공중 비행기에 납치하거나 그러니까 인질로 해서 협상 제안하고 이럴 때 이 이스라엘 모사드 국가정보기관은 협상에 아주 쉽게 응하지 않으면 그냥 다 사살해 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인질극인데 이건 정권 인질극이네요. 탈환이라고 하는 변형된 인질극. 요걸 옥새를 사람으로 비유한다 그러면 이준석이는 지금 인질극을 벌리고 있다. 옥새라고 하는 것을 옥새 또는 그렇죠. 이 폐 정권 탈환이라는 이 폐를 훔쳐서 달아나가지고 숨기고 지금 이래라 저래라 지금 소리 지르고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들으면 정권 탈환이 어렵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라. 이런 말하자면 인질을 잡고 있는 거네. 인질이란 게 자기 말과 자기가 주장하는 누굴 꽂고 이런 걸 인질을 딱 내 말 안 들으면 진다. 인질은 볼모를 표가 이제 사람으로 한 것이고 그렇죠. 이번에 이 경우는 정권 탈환이라는 정치적 네. 옥새를 볼모로 했다. 패를. 볼모로 한 데는 사람과 물건을 다 볼모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사태를 우리가 이렇게 해석했을 때 그러면 이 발생 원인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은 첫째로 이준석, 김종인, 윤석열까지도 이 3월 9일 대통령 선거의 의미가 정권 탈환이라고 하는 인식이 깊이 박혀 있지 않다. 제가 김종인 박사가 총괄선대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무자격이라고 하는 걸 이 방송에서 얘기한 이유가 하셨죠. 예. 그 이가 한 번도 내년 3월 9일은 좌파 종북 주사파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정부패를 척결할 결정적 계기다. 이 말을 본인이 한 일도 없고 할 수도 없다. 그렇죠. 문재인 정권하고 여러 속성상 여러 걸려 있고 본인이 뇌물 전과도 있기 때문에 부패도 그만 걸려 못한다. 있고. 예. 그러니까 이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했고 이준석도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얘기하는 게 정권 교체라는 말만 해요. 네. 그리고 내가 젊다. 그러니까 젊은이 너희들은 내가 젊은 나이에 제1야당에 대표되는 거 봤으니까 나를 믿고 당을 지지하라. 이런 소리만 했지. 이 젊은이들에게 이게 참 절박하게 젊은이들은 지금 20, 30대 젊은이들은 직장, 취업, 결혼, 부동산 이게 아주 피부에 와 닿는 거지만은 이것도 대한민국 체제가 있어야 되는 되는 거죠. 예. 전제 아래 이것을 추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당연하죠. 이 말을 이준석이는 한 일이 없다고 한 일이 없어. 그 제가 이 대표되기 전에 내 유튜브에 한번 출연한 일이 있는데 그때 오라게 쉽게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이랬지. 혹시 대표돼도 사례학교에서 오라 그래가. 그때 연락해도 연락도 안 돼요. 내 유튜브에 와서 내가
이게 자백을 받으려고 유도를 했는데 안 와. 그러니까 이준석 자신도 여기에 대한 투철한 인식이 없다. 그 다음에 윤석열 후보도 그런 것 같아. 윤석열 후보도 뭐 이러고 다니고 뭐 정책 만들어준 거 발표를 하는데 뚫어지게 어디를 가든지 이 야당 대통령 후보는 이게 내 고집인지 모르겠어요. 이 대표가 아니다. 이게 절박한 어디 가든지 절박해요. 연설의 시초를 말이야. 예. 선거 운동 끝날까지도 윤석열 후보는 말이지. 국민 여러분, 내년 대통령 선거는 이게 친북 주사파 김정은으로 정권의 승계를 못하게 정권을 탈환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패 채권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윤석열은 그 재단의 희생물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래 놓고 뭐 교육은 이렇게 하겠다, 뭘 이렇게 하겠다. 사실 그 공약하는 거 다 지켜집니까? 공약하는 거. 그게 도끼인 가장 큰 공약이 똑같은 공약이에요. 가장 큰 공약이 정권 탈환이지. 예. 그렇잖아요. 예, 맞아요. 그게 대의명제. 예. 이걸 안 하고 또 그렇게 또 조언하는 사람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도 뭐 김종인 얘기는 이제 빼버립시다. 예. 이준석도 윤석열 진영도 이런 절박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준석도 내가 있으니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이 윤석열이가 된다. 그리고 윤석열 진영에서는 이건 떼놓은 당선이다. 그렇게 되면 뭘 바라보는가 하면 아래를 내려다보게. 아래를. 이건 위에 정권 탈환이라는 거 이건 탈환이라는 거 박찬종이가 뭐 그리 센 소리를 한 얘기예요. 어차피 교차가 되게 돼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만만하게 생각해 아래를 보는데 아래에 뭐가 있는가 하면 우선 돈이 있어. 돈. 그렇죠. 중앙당에 근거에 돈이 쌓여. 예. 이제 선거고 개시되면 또 한 500억인가 600억이 또 들어오고. 그렇죠. 또 지금 돈도 쌓여 있어. 또 윤석열 진영에는 기부금 들어온 것도 꽤 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자맹하면서 무슨 신문 하나 하고 뭐 저기 그 인터뷰를 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옥새를 패를 잡고 저 제주도인데 찾아온 기자에게 근데 그중에 이런 얘기 있더라고. 예. 이 짭새들이 그 윤석열 진영의 일본은 녀석들이 내가 홍보비를 함부로 쓴다고 그러다. 이런 게 감정의 원인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공천 대통령 선거 3월 9일 끝나면 6월에 지방선거가 지방선거죠. 그 공천. 그러니까 이 당비, 돈, 공천이라는 구체적 이권에 이렇게 함몰되기 마련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저질이고 정권 탈환을 해서 종북주사파 정권을 종식시키기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에게 이런 썩은 정신머리를 담아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은 반국민적이며 반애국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이며 이게 국민을 네. 개, 돼지 취급하는 이 발상이 그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저들 먹잇감만 생각해. 먹잇감, 돈, 그 다음에 공천권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정치력, 이런 먹잇감만 생각하고 절체절명의 먹이 사슬에 이게 함몰되다 보니까 네.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러니까 제가 11월 5일 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직후에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넘어야 할 두 가지 장애물이 있다. 네. 1. 김종인, 2. 이준석이라고 그랬어요. 네. 김종인 절대로 총괄선대위원장 시키면 안 된다. 아까 제가 그런 얘기죠. 둘째로 이준석은 이 말이 험하고 함부로 하고 이렇게 뭐 조금 그런데 직설적으로 얘기할게. 나불거린다 이거 얘가. 나불거리죠. 나불거리. 지난번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네. 얘 말이 굉장히 빨라요. 네. 어젠가 그 뉴스에 자료 화면 나오는 거 보니까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 그 말을 못 따라가요. 엄청 빨라요. 그러니까 빠르고 양이 많으니까 말이지. 그게 자아도취돼 가지고 뭐 거기에다가 아래 개념으로 어차피 대통령 선거는 내 주도 아래 될 수가 있다. 내가 대표가 있는 한 이러니까 밑에 걸 내려다보고 무슨 홍보비가 어떻다 공천거리 어떻다 이렇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경고대로 이 김종인 이준석이가 지금 말썽을 부리게 됐고 지금 여론조사는 말이죠. 지난 주말까지는 2%로 진다라고 하는 경고가 있었는데 이번 주 들어와서 오늘 닷새 사이에 이준석의
이게 야간 도주 행방불명 사태에 겹쳐가지고 대장동 게이트가 이번 주에 들어가고 검찰이 완전히 뚜껑 덮어버렸어. 예, 묻혔어요. 보도도 안 나요, 잘. 완전히 덮어버려. 그리고 야당도 매갈이 없이 특검하다 소리도 쑥 들어가 버리고 이 사라지니까 이재명이가 살아나가지고 제일 아픈 고리가 덮였으니까 살아나가 이준석 사태까지 겹쳐져 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어제 저녁 뉴스에 역전된 여론조사가 역전된 게 나왔습니다. 드디어. 예. 그러면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이 역전 사태를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게 이준석이죠. 예?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 이거예요. 야 이것들아, 야 이놈들아 말이야. 예. 제가 시청자의 울분을 대변해서 이 얘기하는 건데, 야 이것들아, 야 이놈들아, 너희들 이거 대선 놀이하는 거야? 예? 그 금고 끌어안고 공천권 끌어안고 때놓은 당사니까 이 짓 하다가 결국 역전당하는 사태까지 생겨 있다 이거예요 지금. 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과제가 남아요.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윤석열 후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개념의 이걸 인식을 깊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그 밑에 따르는 사람들도 그 방향으로 이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돈을 뭐 어떻게 함부로 쓴다라든지 이권에 탐닉한다든지 공천권 그런 것은 눈에 안 보이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그걸 전제로 선대위를 재구성해야 돼. 그런 거 이권에 탐할 수 없게끔 선대위를 재구성하는 언감생심 거기 건드리지 못하게끔. 예. 아니 이 대표는 미국서 저기 다 예. 공부하고 오신 분이니까 미국 정치를 잘 아시겠지만 미국선 대통령 선거할 때 아주 소수의 아이디어 집단이 정책 조직 홍보 만들어 가지고 예. 그리고 그 국회의원들은 그냥 언제자리에서 나 지지한다 이러고 선거 치르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여기 우리처럼 말이지 무슨 아니 캠프에 국회의원들이 다 들어가고 이러질 않죠. 국회의원들이 다 후보 주변에 몰려 들어가지고 농공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생생이라는 일들 하고 그다음에 그 김종인 씨가 팔이 떼니 무슨 뭐 또 이준석 하이에나니 그 비유 그 비유가 적절한지도 몰라 그런 점에 있어서 그게 미국과 한국 정치의 그 다른 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배제한 조직, 정책, 선전, 홍보 세 가지 분야의 전문가, 국회의원 중에 아주 전문가, 그 방면에 아주 전문가, 그다음에 현재 당직자 중에도 전문가가 있어요. 당 전문위원 전문가. 그다음 외국인 사정에 아주 전문가, 전문가. 이렇게 해서 고급 사람들이 실무 체계를 맡고 간판용으로는 청년, 부녀, 노년층을 대변할 만한 명망 있는 사람을 다시 내세워 가지고 선대위를 재구성하라. 둘째로 국회의원은 이 선대위에 어떤 직책도 갖게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저 만들어 놓은 선대위대로 한다면 지금 96일 나면 대통령 선거에 그 기능이 발휘할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무슨 여성 의원 3인방이 뭐를 맡고 누가 뭐를 맡고 어우 정신이 없어. 그걸 후보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 수십 개 되는 걸 그 위원장 또는 단장 이름으로 되고 그 국회의원이 대부분이 그것은 무슨 보고를 받단 말입니까? 어?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쇼윈도로 이렇게 비싼 물건이 있다라고 이 선전하기 위해 쇼윈도에 많은 물품이 있다가는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거 이제 국민들이 다 식상해 버렸어.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선대위에 일체 참가시킬 필요가 없다.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선전, 조직, 홍보 여기에 전문가는 참가시키지만 그럼 국회의원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역대 김영삼 대통령 이래 역대 선거에서 대통령 후보 당선된 이나 낙선한 쪽에서 하지 않던 결단을 윤석열 후보가 할 필요가 있다. 그건 뭔가 하면 국회의원은 전부 지역구에 가서 살아라. 전부 지역구에 가서 살아라. 그 지역구 저 선거 운동하면 그게 최고죠. 자기 지역은 자기가 잘하니까. 중앙당 내 주위에 모여가지고 반짝반짝하는 안을 내한테 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지역구에 가서 지금 대통령 선거법상 국회의원 선거구당 선전용 차량 한 대씩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럼 역대 선거를 보면 대통령 선거 때 그게 빈 차로 다닙니다. 녹음 방송. 우리 당 홍길동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됩니다. 녹음 방송으로 근데 사람들이 그 차에 후보 이게 표시된 거하고
소리 뭐 그거 귓바퀴로 다 흘러버리고 뭐 견돈질하고 네. 성의가 없어. 성의가.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이번에는 역대 어떤 선거에서 볼 수 없는 광경을 만들어라. 그 차를 타라. 그 차를 타고 매일 그 선거구를 돌아라. 네. 예를 들어 서초각구 같은 거 하루에도 뭐 10번도 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 돌면서 그 국회의원이 마이크를 들고 곳곳에 사람 몇 명만 모여서 서서 연설을 해라. 이 구역에서 윤석열 후보가 돼야 되는 이유. 예. 2번 윤석열이란 띠 다 두르고 자기가 국회의원 전원이 자기가 해당 선거구에 대통령 후보로 나선 그런 각오와 절렬한 심정으로 그래서 사람이 두세 명만 모여도 마이크를 잡고 이 얘기하거나 차에서 내려가 이 얘기를 해라. 이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 표가 많이 나와야 그래야 친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우리가 정권을 탈환할 수 있다. 네. 무슨 뭐 주택 문제는 이건 두 번째고 그걸 아주 손을 잡고 지금 제 한 표정 보십시오. 예, 예. 아유 선생님 이 선거구에서 윤석열 후보 표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나와야 이 좌파 정권을 종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선해야 됩니다. 나머지 거는 저희들이 다 챙겨드리겠습니다. 아주 열렬하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이 개념이 없어요. 그 좋은 아이디어인데요. 이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가지고 박찬종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소리 한다고 아니에요. 그 아주 좋은 아니, 소리. 이 대표는 그런데 이 국회의원 하는 사람들은 나보고 저 편한 소리 한다 그럴 거야. 여기에 윤석열 후보가 아주 발표를 하는 겁니다. 농공행상의 국회의원들에 대한 농공행상의 기준은 그 선거구에서 하루에 자동차를 몇 시간 직접 탔느냐, 그다음에 직접 몇 사람 몇 군데서 직접 호소했느냐, 요걸 전부 점검을 해가지고 요걸 농공행상에 반영하고 그리고 표 결과 그 지역구에 표가 나중에 집계가 될 거 아닙니까? 그 그다음에 결과를 판단하겠다. 이제 내가 예를 들게요. 예. 뭐 부산 해운대 하태경이라든지 예. 뭐 주호영이라든지 대구 수성구 알려진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선거구에 그거는 어차피 윤석열 표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되니까 예. 그래도 거기에 착실히 돌고 난 다음에는 이런 이름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름이 국회의원을 배출하지 않는 수도권의 선거구에 낙하산으로 투입을 해가지고 예. 그리고 거기서 2번 윤석열하고 단일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 당신 여기 선거구 아닌데 왜 그냥 아닙니다. 여기서 표가 많이 나와야 됩니다. 여기서 표가 안 나오면 좌파 정권이 연장됩니다. 그렇게 되면 뭐 주택 뭐 전부 다 헛것이 됩니다. 아주 절박한 소리로. 그러면 이게 얼마나 호소력이 있겠느냐 이거야. 그 국회의원들을 그렇게 활용을 해요. 아, 좋네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그 굿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이준석이 아까 이제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모사드 예를 들어 주셨잖아요. 모사드는 인질극하고 협상을 뭐 질질 끌려가지 않고 사살해 버린다. 이제 그런데 그러면 이준석 인질극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이준석은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저걸 정권 탈환의 옥새를 가지고 도망을 갔으니까 일단 협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돌아와라. 불응하면 정신적으로 모사드가 이스라엘 사람 인질 걸린 팔레스타인 게릴라에 대해서 사살하듯이 저기 퇴출시켜야 됩니다. 단호하게 퇴출시켜야 돼요. 퇴출시켜야죠. 예. 단호하게 퇴출. 그러니까 그 단호하게 퇴출시키기 위한 전제가 윤석열 후보가 정신 재무장하고 정권 탈환의 기수가 된다는 거하고 국회의원들을 지금 이게 선대위 발족 하루 이틀 넣는 거 상관없습니다. 이게 한 군데 모아가지고 적어도 24시간, 48시간 이걸 맹세코 이 결의를 이게 해가지고 그걸 전제로 정신적 사살을 해버려야 돼. 저거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요.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모사드처럼 두 가지 점에서 나는 용서해서 안 된다고 보는 게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3월 9일 선거 개념을 이준석이가 절박하게 인식하지 않았다는 게 첫째 죄고 둘째로는 그 밑에 개념 뭐 돈이다 이런 거 눈독 들이다 보니까 이런 나를 무슨 뭐 비방하는 놈도 있다 이런 아주 천박한 얘기가 지 입에 나왔을 정도 이게 무슨 놈의 당 대표냐 이 말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그 말은 안 해야지. 퇴출시켜라. 협상 뭐 다 뭐 저 돈이고 조직이고
욕심 안 부린다는 승낙을 받고 항복하고 들어오면 들어오고 아니면 잘라서 모사드처럼 사살, 정치적 사살 퇴출시켜라. 여기 한마디 네. 요 대목에 하나 더 보탤 것은 예. 시청자들이 좀 자각해 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런 선대위를 구성해 보면 항상 국회의원들이 이게 악마들이야. 악마. 다선 의원은 다선 의원대로 내가 뭐 이런데 뭐 후보가 한번 불러가 얘기를 안 듣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말이지. 그다음 뭐 2선 3선 된 국회의원들은 이제 앞으로 장관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비위나 맞추려고 하고 아주 천박한 일들을 하는데 구체적 예를 하나 들게요. 네. 국회의원들은 꼭 임기 중에 장관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이 대표도 인식을 해요. 아, 예. 자, 실례를 듣게요. 예. 이명박 정권 때에 이 국회의원이 아마 130, 40명 됐을 거예요. 네. 그런데 임기 시작 때 조각할 때부터 중간 그 임기 말에 이르기까지 개각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입당 운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 갈래로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원격 포격을 대통령한테 나 여기 있습니다. 내가 선거 때 고생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장관 희망한지 아시지 않습니까? 공중전 벌이고 측근을 통해서 유격전도 벌이고 친인척도 있고 이렇게 통해 가지고 100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국회의원 한 130여 명 중에 100명이 입당 운동을 했다. 예. 증거 있느냐? 증거 있습니다. 신문에 발표가 된 일이 있어요. 예. 유력지에. 네. 그러니까 요 A 부처 장관은 요러요러한 의원들이 희망하고 있다. 100명이야. 거기는 다선 의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초선 의원들도 있어요. 예. 나하고 잘하는 의원들도 그 명단에 있더라고. 그래서 그 뒤에 우연히 만나면 어떻게 입각 운동 잘 되어 가고 있나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도 할 정도인데 그렇게 혈안이 돼 있다.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뭐 다선 의원을 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제 같은 시기나 또는 후배 중에 국회의원 하면서 장관한 사람하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에 나타났다 이러면 박찬종 전 의원이라 그러고 장관한 녀석은 박찬종 전 장관. 홍길동 장관 이럽니다. 홍길동 장관. 그 레벨이 또 달라지나요? 예우상을 듣고.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숫자가 많고 그 값이 안 나가고 전직 의원. 그런데 이게 하루를 해도 국회의원 4년 하는 것보다 장관 하루를 하라는 말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예를 두 번째 예.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에 6개월짜리 4개월짜리 장관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네? 6개월짜리 4개월짜리 장관들이 여러 명 나왔어요. 이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전리품. 이 사람들 중에 이게 나가서 사회 활동하는데 이 장관 경력을 얼마나 요긴하게 쓰는 거 하니까 방송에 나가든지 하면 국회의원 했다는 걸 빼고 전 무슨 부 장관 아무개 이렇게 소개돼. 그러니까 우쭐하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자신에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 박찬종이 저거는 장관 하고 싶은데 못 해갖고 안달이 나서 이렇게 하는가 보다 그럴 것 같아서 이 얘기인데 저는 지난번에도 한번 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두환 대통령 이래에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이래까지 여러 차례 장관, 총리 제의를 받으셨죠. 제의도 내가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디 가면 말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관 지낸 녀석 같이 가면 그거는 홍길동 장관님이고 나는 박 전 의원님 할 때 빌어먹을 내가 장관 하번이라도 하루라도 걸칠 걸 그랬다고. 그러니까 총리를 하셨으면 지금 전 총리님 이런 지금 건데. 104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지금 장관 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거를 윤석열 후보가 효과적으로 활용도 하고 그리고 농공행상에 선언하세요. 지금 장관이 뭐 18석인가 이러니까 필요하다면 더 늘려서라도 절반은 국회의원 중에 배정을 하겠다. 선언을 하라 이거야. 그래 그 철저하게 고가를 해. 그래 이런 어떤 획기적인 이게 이 말은 뭔가 하면 국회의원과 후보가 지역에서 그다음에 후보가 다니면서 이게 이렇게 완팀이 돼야지 중앙에 몰려와갖고 의원회관에서 뭐 잔소리나 하고 돌아다니는
이거 이러면 동력이 안 생긴다. 아유, 아주 오늘 아주 제대로 된 시원하게 말씀하셨는데 제대로 된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